의처증, 의부증의 증세에서 비롯돼서 모든 남편의 차량 운행 기록을 다 매일 본다든지, 아이는 어떻게 보면 부부의 갈등 때문에 더 힘들어해서 아이는 오히려 이혼을 원할 수도 있는 거다. 증거 수집 과정까지 저희가 다 일일이 들여다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보니까 남편이 증거를 수집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라는 식의 상담 문의를 받아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있습니다. 뭔가를 모으고 있는 것 같다. 녹음을 매번 하는 것 같다. 홈 CCTV 영상이 자동 삭제되지 않고 남편이 계속 영상을 따로 모아두는 것 같다. 뭐 이러시는 분들 가끔 계시거든요. 근데 뭐 그 의심만으로는 이혼 소송을 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정도 상황이면 남편과 좀 터놓고 뭐 얘기를 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고, 근데 그게 좀 심해지면 그게 이제 뭐 의처증 내지 의부증의 성향일 수도 있는 거라서 이혼 사유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가끔 그런 의처증, 의부증의 그 증세에서 비롯돼서 배우자에 대한 막 증거 같은 걸 수집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긴 하더라고요. 외도를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의심이 된다는 사유로 모든 남편의 차량 운행 기록을 다 매일 본다든지, 근데 뭐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와서 변호사가 이것만으로 소송이 안 돼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의심 증거만 엄청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그냥 뭐 카톡을 그대로 두는 거랑 이 편집해서 이혼 소송을 할 수도 있으니 모아두겠다라고 하는 거랑은 좀 다르고, 배우자분이 좀 배신감을 느끼거나 신뢰가 좀 훼손될 만한 그런 행동인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남편분이 정말로 이혼 소송을 근시일 내에 준비하고 있지 않는 이상 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생각도 없는데 굳이 그런 행동을 해서 배우자의 신뢰를 훼손시키기보다는 차라리 아내분과 좀 얘기를 나누시고 이런 점이 힘드니까 좀 고쳐달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좀 자주 있는 사례가, 이혼 소장을 받으신 남편분들이 오시면 상당수가 이혼을 안 하고 싶어 하세요. 이혼 기각을 구하는 비율이 아내분들보다 남편분들이 훨씬 높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절대 애 때문에 이혼할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마시라 라고 해요. 왜냐면 법원에서도 이혼을 원치 않는 그런 이유들을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때 애 때문에 이혼하기 원치 않아요 라고 하면 오로지 아이 때문에 이혼을 안 하시는 거냐 라고 법원이 실제로 물어보기도 하고요. 그걸 판사님이 물어보셨다는 거는 그럴 거면 나 이혼 시켜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혼 소송이라는 건 어쨌든 간에 이 부부간의 문제나 정말 파탄에 이르러서 결국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서 법원이 이혼을 허가해줘야 될지를 이제 판단하는 건데, 사실상의 아이만 사유를 든다는 거는 사실 본질하고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답은 좋지 않은 대답이고, 주장하실 때는 반드시 배우자에 대한 애정이 여전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으니 이혼을 시켜주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셔야지, 아이의 존재 유무는 사실 이혼하고 무관하다. 아이는 어떻게 보면 부부의 그 갈등 때문에 더 지금 힘들어해서 아이는 오히려 이혼을 원할 수도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가끔 그거를 착각하셔가지고 애 때문에 이혼하기 싫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럼 그거는 이혼을 거부하는 사유가 아니다. 그 배우자의 문제하고 아이의 문제는 별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원도 실제로 그런 입장이에요. 그럼요. 정말 많이 합니다. 네. 민사소송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항소를 해서 뭐 이혼이면 이혼, 또 양육권, 재산분할 다시 다투는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제 그러면 원피고의 그 경우에 따라 이제 한 명은 절망을 하는 거죠. 이혼 될 줄 알았다가 항소심에서 이혼하지 말라 이래버리면.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한다고 한다면 두 분이 서로 이혼 의사는 합치됐다라고 서로가 판단을 모두 동일하게 해서 그런 주장 사실을 법원에 현출을 시켜야 되는 것인데, 한 명은 이혼 의사가 합치됐다고 하고 한 명은 이혼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이혼 사유에 관해서는 청구를 하는 사람이 입증을 하라고 하는 게 법원의 태도라서 결국엔 다 입증을 하셔야 되기는 합니다. 단순히 성격 차이로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고, 세밀하게 성격 차이가 무엇이냐, 내가 듣기에는 욕설이나 뭐 마찬가지인 그런 폭언을 하는 거냐, 아니면 성격 차이라고 해놓고 들여다 보면 뭐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인 거냐, 이런 것들 좀 유심하게 다시 보고, 이혼 소송에서는 단순 성격 차이로의 이혼 허가는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성격 차이라기보다는 개별적인 사유 입증이 좀 필요한 거죠. 폭언이면 폭언, 뭐 경제적 갈등, 채무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성격 차이라는 게 너무 다양하고 광범위하죠. 그리고 실제로는 뭔가가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도 좀 그렇고, 맞아요. 대충 이혼은 서로 하겠다고 하니까 성격 차이로 뭉그러뜨려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다만 아까 그 황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두 부부가 우리는 특별한 유책은 없어요라고 진짜 서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성격 차이이기 때문에 이혼은 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변호사들이 성격 차이 등으로 인해서 이혼의 의사는 합치가 되었습니다. 다투지 않습니다. 라고 상호간에 얘기하는 경우는 법원도 이혼 사유를 묻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그렇게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뭐 특별한 유책 사유가 무조건 있어야 되고 증거를 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죠. 요즘 그 애견남 펫토녀 뭐 이런 거 유행하더라고요. 그건 알고 계세요? 좀 쉽게 말하면 상남자 상여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건데요. 보니까 두 분은 확실히 성격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둘 다 T면은 더 싸울 것 같아서 F랑 T인 게 좀 성별만 맞아요. 바뀌었지 잘 화합하고 하면 잘 지내지 않을까 싶긴 한데 남편분도 이혼을 전제로 두 분의 관계를 다시 정립시키려고 한다면은 그건 안 될 것 같고 부부 공동생활의 유지를 바라신다면 증거를 수집하는 얘기는 멈추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은 울컥 부부에 대한 영상을 촬영했고 다음번 외모지상주의 부부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부분은 그냥 근데 너무